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본인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파, 이거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통합의 신호탄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시효가 있다. 언제까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시효는 아마 공천 직전까지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공천이 시작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오른쪽 뇌는 계속해서 통합을 얘기하면서 왼쪽 뇌는 배제를, 비명계 배제를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를 것이다. 굿캅, 배드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쪽을 전망을 하고 분석을 지금까지 쭉 했었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비명계가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빼앗아서 아마 그 시점, 그러니까 뭐 제가 청명에 죽느냐, 한식에 죽느냐, 뭐 이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비명계를 배제하고, 물론 전부 다 배제하는 건 아니죠. 지금보다 비명계의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목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극단적인 경우는 여론조사 조작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 친명 지도부에서 이걸 뭐 시스템 공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친명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굳이 조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의원실에서 SNS 활동한 거를 막 세고 있다고 합니다. 왜? 최근에 당에서 그 21대 국회의원 평가제도상의 디지털 언론 소통 실적 평가 이런 걸 공지를 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디지털로 소통한 실적을 반영하겠다. 나중에 공천평가 하는데, 왜냐면 의원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평가에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양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그 어떤 성격, 뭐 이 진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으로 평가하는 거, 질로 평가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뭐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양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항변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점수가 5점 미달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상중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중이냐, 상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점 뭐 6점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항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공천 기준, 소통 실적 평가 이걸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왜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이런 SNS 활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SNS 활동 실적을 의원들 평가에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왜 제가 시스템 배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에 의한 배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비명계 다선 의원들, 뭐 예를 들어서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원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비명계 다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SNS 활동이 미흡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얘기하는 건 그 자주 하지만, SNS 뭐 트위터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자주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글 올린다는 건 혼자 앉아서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임기 시작 후 40개월 동안 올린 SNS와 유튜브 등의 게시물이 1000건 이상이면 만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40개월이면 3년 4개월입니다. 그러면 1000건이면 대략 하루에 한 건권
아마 한 사흘에 2건꼴 뭐 요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만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지난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올리는 거는 소용없죠. 9월 30일까지 이때가 1000건이 넘으면 만점. 그러니까 한 사흘에 2건 정도씩 올렸다면 만점. 그렇지 않다면 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점 이게 공천이 나중에 가면 뭐 몇 점 차이로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천이 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공천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몇 점 정도일 겁니다. 현역 의원 평가가 총 1000점이거든요. 1000점. 근데 1000점 중에서 이 디지털 언론 소통 실적은 20점이라고 합니다. 큰 비중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1점만 차이가 나도 이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한 2~3개만 만들어 놔도 그러니까 친명계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2~3개만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에 의한 비명계 배제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 앞에 유권자 앞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 비명 A 의원은 이만저만 해서 공천 탈락. 그건 점수로 딱 나와버리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야, 그 뭐 다 따져보겠습니까, 그걸? 아, 점수가 안 됐다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시스템에 의한 배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 근데 왜 그러면 친명 모두는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비명계는 다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있으면 친명계한테 유리한 공천 기준을 아까 제가 2~3개 얘기했죠. 2~3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친명계가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비명계는 한 30%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거를 2~3개 적용을 하면 친명계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비명계는 거의 제로 가까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의해서 비명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DJ 김대중 총재 시절이죠. 이때는 국정감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기들이 그걸 정성 분석, 그러니까 퀄리티까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일간지, 주요 방송 이런 데에 보도된 단수 1단짜리, 2단짜리 이렇게 보통 이제 신문 경우 얘기를 하죠. 그거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1차적으로 그 언론사에서 이 기사의 가치,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 누구누구가 이런 거를 폭로했는데 또는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5단짜리 기사로 하나 실었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거는 언론사의 1차적 평가를 거친 결과죠. 이걸 공천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에 크게 보도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언론에서 평가해서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럼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사의 1차적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할 만한 기준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 의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입법 자료 이런 게 아니고요. 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 이런 걸 비난하는 투의 SNS입니다. 또 똑같은 본인의 주장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 가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도 올리고 똑같은 거를 링크 걸어서
그런 건 한 건인가요? 아니면 5건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거. 근데 이것도 이재명식 평가로 보면 5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은 뭐 분석이 될지 모르지만 질은 전혀 분석이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일단 의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온 친명 쪽에 유리한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친명에 유리한 기준. 이런 기준을 다른 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2-3개 정도만 하면 비명계는 바로 이런 의원 평가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명계를 또 배제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제가 아까 극단적인 경우는 여론조사 조작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느 정당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그물을 예를 들어서 한 3개를 쳐놨는데 그물에 안 걸리는 비명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꼭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여론조사 조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과거 정치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실제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언론 보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그 하나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고사작전입니다. 그럼 비명계는 앉아서 당하느냐? 뭐 그렇진 않죠. 이상민 의원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거 뻔한데 우리가 정치 뭐 하루 이틀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게임 양상이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들의 탈당 내지는 어떤 결집, 뭐 이 시점을 빼앗으려고 하고, 비명계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자기들이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하고, 이게 이 게임 속에서 이제 나중에 분당이냐 아니면 일부 이탈이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은밀하게 사실상 시스템에 의한 비명계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